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금요일날 보합권에 마감이 됐어요. 소폭 상승해서 끝났는데 61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뭐 횡보하는 정도의 움직임, 일주일 정도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보면 한 2주 정도 이렇게 62평 기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62평을 만난다? 딱 기준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62평을 만난다는 건 실적에 대한 체크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무조건이에요. 이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즉 선반영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기간 움직임을 놓고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신고가를 쳤죠. 25년 1월과 2월 달에. 그리고 나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은 이후에 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을 했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원전에 대한 수요예요. 어디서? 미국에서. 이걸 약간 뒤로 보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자,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24년도부터 딱 보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상승폭, 25년과 올해 들어서 나온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역대급의 상승폭이 나왔어요. 여기 먼저 강세를 보였었던 24년도의 움직임을 볼게요. 신고가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팀 코리아 하면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고가에서 매물 맞고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모멘텀이 약했다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온전한 수요가 아니다. 일회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연결지어서 유럽으로 확산되었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건 언제예요? 여기 나오는, 즉 신고가 구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의 모멘텀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앞서서 이쪽 24년도의 움직임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고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고 올라가야 될 때 떨어졌으면 당연히 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25년 초반이 되겠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시세 구간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실적에 대한 증가세는 없다. 그러면 확인되는 과정이 언제예요? 고가 돌파, 고가 돌파, 고가 돌파, 그리고 지금도 고가 돌파, 지금은 반등 확인 과정.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에서의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일치 차트 매매 내역 화면입니다. 실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고 있는지, 어떻게 매도 구간을 잡고 있는지가 다 찍혀 나와요. 공통되어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격이 선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게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 이렇게 진행되죠. 그리고 24년도의 상황도 어때요? 신고가를 치고 나서 매매 구간을 계속 잡아요. 그리고 요 날입니다. 24년 7월 18일 날 17%까지 올라갔다가 이날 갔어야 돼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터졌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면 어때요? 못 갔죠. 고가 17%까지 떴다가 시가가 12% 상승했고요. 고가는 17%입니다. 근데 종가 어때요? 마이너스 1%. 근데 저는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매도 구간을 잡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수익의 폭이 거의 한 3에서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손절 아니죠. 그리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이렇게 돌려보면 정확하게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죠. 이렇기 때문에 이 화면이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이 잡히는지 다 찍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실적에 대한 증가세보다 가격에 대한 증가세가 훨씬 더 빠르다. 가격을 보고 매매 구간을 잡는 거다. 돌려서 보더라도 정확하게 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수익의 폭이 계속해서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실제 188%의 수익 구간.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계속 분할 매수, 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계속 분할 매수, 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한 결과 추가적으로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건 모르죠. 근데 모른다는 건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수할 때도 지금이 저점이야. 그걸 알았으면 제가 정확하게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이런 걸 만들겠죠. 근데 그런 걸 만들어가요? 못 만든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늘려서 잡는다. 그럼 언제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에 대한 수요
때문인데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AI 모멘텀입니다. 그럼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된 매매, 올라오는 상황에서 계속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의 폭은 30%대, 또 30%대, 또 7%대, 또 14%대, 두 자릿수 수익은 계속해서 터집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근데 시장이 나쁜 것과 좋은 것의 차이는 상승 종목 수로 갈립니다. 물론 상승 폭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 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기 전에 주도주에 대한 상황을 먼저 보자. 결과를 보면 어때요? 수익 구간 두 자릿수 계속 터지잖아요. 최근에 제주반도체로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터졌습니다. 왜 그래요? AI 때문에. 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니까. 그럼 삼성전자의 강세가 당연히 나오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너무 핫하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제주반도체 이것조차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잡았다고요. 저도 여기서 잡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답안지를 보고 매매 구간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결과는 4월 24일 날 매수 구간 잡아서 5월 28일 날 매도한 결과 120%대의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가되 제주반도체로 수익의 폭이 어떻게 나와요? 123%라 그랬죠.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로 수익의 폭을 계속해서 늘려갑니다. 지금 제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또 잡고 있어요. 62평 반등할 거야, 여기까지 빠질 거야, 그런 것들 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늘려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일 때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봤을 때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의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터진다. 결과는 여기 45%대 수익 구간. 항상 공통된 상황에서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하게 터집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밑에 내려보시면 40%대 수익 구간이 터지죠.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건설주가 왜 원전이냐? 원전을 혼자 짓나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에 대한 주 기기 납품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드는 주기기는 300메가와트급 이상의 주기기를 유일하게 미국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 정도 급의 주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지구상에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예요. 근데 미국 본토에다가 원전을 짓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가서 짓는다? 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왔고, 실적과 실제 올라온 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뭐가 발생했죠? 차이를 메꾸는 거다. 62평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린다 그랬죠. 제가 62평은 기준치를 딱 잡아보자고요. 3개월에 한 번, 60일은 한 달에 20거래일, 주 5일이니까 평균치를 잡자는 겁니다. 20일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20일에 맞춰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달 보면 대략 20일 평균치죠. 그럼 20일 이평선은 한 달, 60일 이평선은 곱하기 3이니까 3개월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3개월의 이동평균선, 1분기는 60일, 3개월이죠. 총 90일인데 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90일 만에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예요? 예상치에 맞춰서 주가가 만난 거예요.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해야 되는 상황은 삼성전자가 같이 무너졌을 때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어때요? 신고가 구간을 달려가고 있다고요. 삼성전자 모멘텀이 같아요. 삼성전자를 보고 아쉬워하고 흔히 얘기하는 포모를 느낄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삼성전자와 모멘텀이 같다 하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걸 우리는 순환매라고 합니다.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반등 확인되는 과정에서 무조건 매수 구간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수익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어때요?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요. 공통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우리기술, 현대건설 이렇게 보자고요. 상승이 나왔었던 거의 한 1년 한 반 정도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 한전기술 신고가, 우리기술 신고가, 현대건설 신고가. 그 이후에 어때요? 40%대 수익, 우리기술로 거의 뭐 한 5배 올라왔죠. 한전기술도 거의 한 더블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거의 한 100% 이상의 수익
수익 구간이 또 터졌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서 수익의 폭이 결정이 되는 건 어디예요? 100% 저가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의 폭은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처럼 현대건설로 40%대 한 더블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결과는 어때요? 40%대가 터진다고요.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더라도 수익의 폭은 굉장하다. 그리고 현대건설로 수익을 본 걸로 어떻게 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여기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반등 확인되는 과정에서 또 매수구간을 또 잡잖아요. 이게 핵심적인 상황이고 최근에도 80%대 수익 구간에서 나왔지만 고가를 정확하게 잡은 것이 아니다. 자, 결론 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에서 AI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AI 투자를 하는 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미국 기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가 있지만 정작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미국 기업이 월등하게 크다. 그러면 AI 투자를 하는 정도의 미국 기업이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빅테크 기업들, 나스닥도 신고가 구간에 있고 이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두산에너빌리티의 추세 자체가 붕괴되는 일은 없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쭉 올려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5월 26일 날 어때요? 잡아라 11만 3천원대입니다. 지금 가격대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도 어때요? 현대모비스 높여 잡아라.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현대모비스 금요일 날 13%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웨버 같은 거 밑에 쭉 보시면 실시간 타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쭉 보시면 현대오토웨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3% 하락 중 보합권까지 높여 잡아라. 결과는 금요일날 20% 이상 상승 구간이 나왔다는 점. 현대모비스 신고가입니다. 현대오토웨버 신고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를 치고 쉬고 있어요. 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매수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이 지켜지고 있느냐예요. 즉 추세가 지켜지고 있느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할지 여기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까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자동일지 차트 매매 내역 화면입니다. 실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는지가 다 찍혀 나옵니다. 그리고 수익의 폭까지 나오죠. 계좌 오픈하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80% 이렇게 터진다고요. 그렇죠.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결과는 123%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진다는 점. 쭉 올려서 보면 제주반도체도 어때요? 5월 28일 목요일날 20% 수익 중 시장가 매도. 여기 보시면 5월 28일 123% 수익 터졌죠. 이렇게 터집니다. 언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저도 이 구간에서 매도 구간을 잡고 싶지만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상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틀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절 말곤 답이 없어요. 그러면 틀렸을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맞는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되 시장이 틀렸을 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익의 폭이 커지는 걸 떠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제주반도체도 어때요? 수익 구간. 그리고 최근에는 123%, 1월과 2월 달에는 20%대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자, 그럼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잖아요. 돌파하는 상황에서 반등 확인되는 상황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고 이 모든 내용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AI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데도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가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격이 벌어진 상태인 것도 맞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에 큰 조정이 온다? 그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몰려 있었던 자금이 확산되는 구간이 다음 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으로 포착이 됐을 때 여기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될지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